브렌트포드가 레스터를 상대로 정배당을 받았네요. 거의 동배당이긴 하지만 그만큼 브렌트포드의 시즌 초반 행보는 대단합니다. 8라운드까지 아스날, 리버풀, 웨스트햄, 울브스를 상대로 승리했고 리버풀, 첼시를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으로 진땀을 빼놓았죠. 첼시전에선 브렌트포드가 승점을 얻지 못한 게 오히려 이상했던 경기였으니까요. 이 팀의 성적은 전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강한 압박을 통한 볼 탈취 이후 나오는 장면들이나 정확도가 높은 롱패스를 통한 전개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레스터의 경우엔 주중에 러시아 원정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변수도 있을 것이며 정교한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는 중원을 삭제하고 빠른 템포로 경기 초반부터 승부를 보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레스터는 경기당 평균 6.5개의 공중볼을 따내고 있는 이번 토니를 얼마만큼 잘 막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베테랑 센터백 조니 에반스가 복귀를 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레스터는 공중볼 장악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하위권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자신들의 강점들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브렌트포드가 공격을 할 때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합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도 많으며 세컨볼을 잡기 위해서 수비수들도 높은 위치로 올라오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역습의 강점이 있는 레스터도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승무패보다는 양팀 점수 합계 오버로 갑니다. 런던 팀들을 상대로 4연패를 기록 중인 토트넘인데요. 아스날에게 2패와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배하면서 4연패인데요. 물론 런던에 만만한 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오늘 경기 웨스트햄에게도 패배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주중에 유럽 대항전 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경우엔 유로파 컨퍼런스로 토트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경기일 수도 있고 예상대로 비테스의 원정에서 플로테이션을 가동했고 패배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유로파리그에 참여 중이며 행크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기록했지만 라이스, 수책, 보웬 같은 핵심 선수들이 모두 선발로 출전하여 70에서 80분 가량 경기를 뛰었습니다. 노예이스 감독은 스타팅 라인업이 거의 바뀌지 않는 감독인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떤 팀들보다 가장 선발 변화가 적었어요. 특히나 라이스와 수책은 웨스트햄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인데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우려되는 경기입니다. 대신 안토니오는 주중 경기에서 푹 쉬었어요. 현재 웨스트햄의 안토니오를 대체할 선수가 전혀 없기도 하며 안토니오가 있고 없고에 따라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모습이거든요. 참고로 안토니오는 토트넘을 상대로 통산 5골을 기록했으며 프리미어리그 어떤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보다 많은 득점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 모예스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 벤 라흐마와의 호흡도 좋은데요. 이번 시즌 안토니오 벤 라흐마가 서로에게 만들어준 기회는 17번이며 프리미어리그 어떤 듀오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해내 주었어요. 토트넘도 램파드 드록바 이후 PL에서 최고의 듀오로 꼽힐 수 있는 손흥민 케인 듀오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현재까지 35골을 합작했고 한 골만 더 합작한다면 과거 램파드 드록바의 기록과 타이가 됩니다. 손흥민이 현재 리그 내 골 1도움으로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부상으로 폼이 떨어져 있었던 해리 케인이 직전 뉴캐슬전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마수거리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케인이 살아난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 무서워지겠죠. 지난 시즌 웨스트햄이 1승 1무를 기록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기였어요. 당시 토트넘이 경기 16분 만에 3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82분에서 90분 추가 시간 만에 3골을 실점하면서 3대3 무승부가 나왔었거든요. 역대 전적도 웨스트햄이 토트넘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토트넘이 10승 9무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3선의 무게감을 봤을 때 체력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웨스트햄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며 케인의 폼이 아직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근 경기력을 보았을 때
웨스트햄이 더 위협적인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로 갑니다. 요즘 메뉴 보면 선수들이 감독 호흡기 붙여준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확실히 호날두의 스타성은 아직 죽지 않았네요. 이번 시즌 극적인 결승골만 벌써 몇 번째인지 맨유의 선수단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비싸게 주고 영입한 제이든 산초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맨유가 대패하고 솔샤르 경질이 좀 가속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솔샤르가 또 이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참 애매한데 우선 메뉴 이야기를 해보자면 라파엘 바라니 부상으로 결장하며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라쉬포드가 출전이 의심되긴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바란의 부상은 치명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린델로프가 나와야 하는데 린델로프가 나오는 날에는 완비사카에게 수비 부담이 확 느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무서운 리버풀의 쓰리톱인데 불안합니다. 맨유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리버풀에게 2연패를 당한 게 2002년이 마지막이었고 직전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러진 맞대결에선 리버풀이 4대2로 승리했었습니다. 리버풀은 하비엘 리앗, 티아고 알칸타라, 커티스 존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 보이지만 현재 스쿼드의 이 선수들의 부상으로 그리 큰 영향이 있지는 않지요. 맨유는 정말 망할 경기력으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꾸역승을 따내면서 솔샤르를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는데 리그에선 최근 3경기 승리가 없는데요.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 주포대에 빠진 에버튼이랑 무승부, 그리고 레스터를 상대로 4대2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리버풀의 경기력은 매우 놀랍습니다. 공식전 최근 원정 8경기에서 리버풀은 무려 28골을 터뜨렸으며 경기당 3골 이상을 넣고 있으며 모하메드 살라는 벌써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7골 4도움을 기록 중으로 엄청난 모습인데 또 살라가 맨유를 상대로 최근 2경기 3골을 넣으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모든 지표들이 다 리버풀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상하게 맨유 가레즈 더비에서 승리하면서 솔샤르 종신한다는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